거창해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유흥업소 업주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업주들은 거리두기 완화로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졌지만 실효성이 없다며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경남 병무청에서 올해 첫 병역 판정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긴장감 흘렀던 징병 검사 현장과 올해 달라진 병역 처분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내년 1월 특례시가 되는 창원과 고양, 수원, 용인시 시장과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들이 추진기구 구성 등 협력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복림동 마을 주민들이 지역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직접 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의 사회 수업에도 활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최근 거창에서 유흥업소 업주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벼랑 끝에 몰린 유흥업계의 절박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완화로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졌지만 유흥업소 업주들은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며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빨간 머리띠를 두른 사람들이 민주당 경남도당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금지로 생존의 문턱에 내몰린 유흥업소 업주들입니다. 거리로 나온 유흥업주들은 유흥업종에 대한 차별 정책 때문에 고사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거창에서는 생활고에 시달리던 유흥업주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남도청 앞으로 자리를 옮긴 업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공과금과 월세 등의 빚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절박한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한 코로나19 1.5단계 하향에 대한 거기에 불합리한 내용을 우리가 거기에서 너무나 우리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결의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부와 경남도의 지원책을 호소하고 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실적인 대책이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지난 15일부터 거리두기 완화로 오후 10시까지 영업은 허용됐지만 이는 늦은 시간 본격적인 영업이 이루어지는 유흥업계의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밤 10시까지 영업을 하게 되면은 손님이 9시나 10시 돼야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 기재를 풀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유흥업주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획일적인 집합금지 대신 업종에 맞는 방역수칙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흥업계는 만족할 만한 지원 대책이 나올 때까지 청망동선과 집회 등 집단 행동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내년 1월 특례시가 되는 창원과 고양, 수원, 용인시의 시장과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들이 정부에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4개 시 관계자는 17일 서울에서 간담회를 열고 특례시 출범 준비 상황과 권한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특례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공식 채널을 만들고 4월 중순 특례시 시장 협의회를 출범하는 한편 중앙정부 차원의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 구성을 건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성장하고 그것이 국가 발전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규모의 다양성에 맞는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자치분권에 있어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보고자 했던 그런 노력들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가장 긴장하는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올해 병역 판정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긴장감 흘렀던 첫 징병검사 현장부터 올해부터 달라진 병역 처분 기준까지 살펴봤습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입영 대상자들이 가벼운 복장으로 신체 검사를 받습니다. 착용한 마스크 너머로도 전해지는 긴장감. 꼼꼼한 검사가 진행되고 현역 입영 대상입니다. 올해 경남 지역 첫 현역 입영 대상자가 탄생합니다.
병력 판정 검사에 1급이 나와서 되게 자랑스럽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제가 목표하는 부대에 열심히 몸을 맞춰서 안전하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경남 지역 병역 판정 검사 대상자는 16,900여 명. 이들에게는 새로운 병역 처분 기준이 적용됩니다. 올해부터 학력은 병역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지난해까진 고졸 미만 학력이면 보충력을 받았지만 올해는 신체가 건강하다면 현역으로 입대합니다. 전신에 문신이 있어도 현역 대상이고 평발이거나 과체중 또는 저체중으로 현역에서 제외됐던 신체 검사 기준은 더 강화됐습니다. 병무청은 모든 과정에서 검사 횟수는 늘리고 횟수당 검사 인원은 줄이는 등 대상자의 안전을 최우선에 뒀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의무자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병역 판정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방문 시에 먼저 선별소에서 발열 체크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검사장에 칸막이 설치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남지방병무청은 4월 7일까지 경남에서 검사를 한 뒤 충북과 제주에서 이동 검사 후 8월 4일부터 11월 말까지 79일 동안 병역 검사를 진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마을 교과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지역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직접 만든 책인데요. 창원 의창구 복림동의 마을 교과서가 출판돼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도국 김수정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네, 김 기자, 복림동 마을 교과서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마을 교과서라고 하면 생소하실 텐데 이름 그대로 마을의 이야기가 담긴 교과서입니다. 복림동의 사회적 협동조합인 한들산들이 지역 초등학교와 대학교, 주민들과 함께 만든 건데요. 지역민뿐 아니라 특히 아이들에게 우리 마을의 정체성을 알리고 공동체의식을 갖자는 취지입니다. 17일 이 복림동 마을 교과서의 출판을 기념하는 성공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됐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마을 교과서가 어떤 건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됐는지, 또 앞으로의 마을 콘텐츠 개발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책은 마을 교과서 1권과 마을 탐방 코스북 5권으로 구성됩니다. 마을 교과서에는 복림동 마을의 모습, 역사, 지역의 문화유산, 옛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마을 탐방 코스북은 책 이름 그대로 마을을 둘러볼 수 있는 안내 책자 같은 겁니다. 나들이길과 옛 둘레길 등 마을을 5개 길로 나눠 그 길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말 그대로 교과서잖아요. 그럼 학교에서도 당연히 쓰이나요? 네, 맞습니다. 책이 만들어진 취지가 특히 아이들에게 마을을 알리기 위해서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에서도 사용이 되는데요. 올해 3월 새학기부터 창원 한들초등학교와 상북초등학교, 복림초등학교 등 복림동 3개 초등학교의 3학년 학생들의 사회 수업에서 수업 활용 자료로 쓰일 예정입니다. 교과서가 만들어질 때 지역 주민, 학교, 지자체가 함께 만들었다는 것도 의미가 깊은데요. 경남도는 이 복림동 마을 교과서를 계기로 다른 지역에서도 마을 교과서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직접 만든 교과서가 교육 현장에 활용된다는 게 참 이색적인데 좋은 소식 잘 들었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의 기초의회 9곳이 가덕신공항 건설에 힘을 모으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거제와 김해 양산시의회를 비롯해 부산, 울산의 각 3개 기초의회는 18일 오후 거제시청에서 동남권 관문공항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선 가덕 신공항과 공항 배후 지역, 자치분권과 관문공항 등을 주제로 발표가 이뤄지고 각 기초의회와 시민단체 등의 토론이 진행됩니다. 창원시가 올해 전기자동차 2,702대를 보급합니다. 먼저 상반기에는 전기자동차 852대와 전기이륜차 29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올해 전기자동차 보조금이 개편되면서 차량 가격에 따라 6천만 원 미만은 보조금 100%를, 6천만 원 이상에서 9천만 원 미만은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 승용차 최대 지원금은 1,400만 원, 전기 화물 수령은 2,200만 원입니다.
신청은 환경부 저공해차 보조금 지원 시스템으로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청 교통정책과나 지역 내 전기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거제시 능포동 해역에서 채취한 진주 담치에서 폐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거제시는 최근 조사에서 능포동 해역에서 폐류독소가 킬로그램당 0.86mg이 검출돼 기준치인 0.8mg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폐류독소는 가열하거나 냉장해도 독소가 파괴되지 않는 만큼 거제시는 해당 해역에 대해 폐류 채취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수산 1번지 통영에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가 조성됩니다. 통영시는 16일 도산면 법송 일반산업단지에서 지역 수산업 고도화를 이끌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총 150억 원을 들여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는 센터에는 임대형 공장과 수산물 가공식품 시험 공장, 제품 개발실, 회의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창원시와 B&K 금융그룹 계열사인 B&K 캐피탈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로 돕기로 했습니다. 창원에 본점을 두고 자동차 렌트 사업을 하는 B&K 캐피탈은 앞으로 한국 GM 창원 공장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의 구매량을 늘리기로 약속했습니다. 또 창원 시민들의 렌트 비용을 줄여주고 렌트 차량 등록지를 창원으로 하도록 해 세입 증대에도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고성군이 군 역점 사업 중 하나인 해양레포츠 아카데미 건립 사업의 현장을 시찰하고 추진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고성 해양레포츠 아카데미는 오는 2022년 완공 예정으로 고성군 회화면 해양마리나 일원에 조성됩니다. 수영장과 잠수풀이 있는 교육훈련동과 숙소인 생활동으로 만들어지며 요트 50척 규모의 해상 계류장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날 백두영 고성군수는 동계 전지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충남 학생 요트 선수단도 찾아 격려했습니다. 합천군이 메디컬 밸리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군은 지난해 11월 투자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한 넥스타 테크놀로지, 대통도시개발과 합천 메디컬 밸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이행협약을 17일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두 회사는 메디컬 밸리 산단 조성 사업의 준공과 입주기업에 합천군민을 우선 채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 합천군은 준공까지 원활한 행정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합천 메디컬 밸리 산단은 율곡면 인북리 일원 약 59만 제곱미터에 들어서며 사업비 약 3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산단에서는 정밀 의료기기와 마스크 같은 섬유용품, 의약품 등이 생산될 전망입니다. 대표적인 전국 봄꽃 축제 중 하나인 양산 원동 매화축제가 올해도 열리지 않습니다. 양산시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최근 추진위원회와 논의 끝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축제를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시는 공식적인 축제는 취소했지만 개화 시기에 맞춰 매화로 가득한 원동 지역 일대 분위기를 온라인으로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한샘 집중 학년제를 운영합니다. 학년제 대상은 경남 지역 초등학교 1, 2학년으로 한글과 기초수학 관련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연간 2에서 4회의 진단검사도 이뤄져 개인 맞춤형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학부모에게도 자녀의 성장 결과지가 전달돼 학습 정도를 파악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유럽 지역 선주로부터 컨테이너선 4척을 수주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4,863억 원이며 대우조선해양은 해당 선박들을 옥포 조선소에서 건조해 오는 2023년 9월까지 순차적으로 인도할 예정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컨테이너선과 LPG 운반선 등 모두 6척, 약 6,600억 원을 수주했습니다. 거제시가 방학 기간 급식이 중단되는 초등학교 돌봄 교실에 도시락을 지원합니다. 거제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의 사업 예산 4억 8천만 원을 마련해 지역 내 돌봄 학생 1,500여 명에게 도시락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맞벌이 부부의 도시락 부담을 덜고
동물봄 공백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